노트 필기용으로 만든 영상입니다. 교과서 11쪽부터 한 페이지씩 정리해 나가면 됩니다. 교과서 별도 노트를 마련하지 않고 교과서에다가 메모하면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11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1쪽에서는 메소사우루스 화석이 발견된 까닭에 대해서 간단히 메모해 주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대륙이동설이 등장하게 되죠. 영상의 속도는 일반적으로 진행할 텐데 설명을 간단하면서 진행하겠지만 여러분들이 기록하는 것은 만약에 양이 많아서 시간이 더 필요하면 중간에 정지해 놓고 기록하면 됩니다. 여기 12페이지에서는 대륙이동설의 증거를 중심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 네 가지가 있죠. 여기 네 가지는 정확하게 좀 알아두기 바랍니다. 특히 빙하 이동의 흔적은 우리가 차른이라고 부르는데요. 차른 간단하게 메모도 좀 해주고요. 이 그림을 보면 네 가지가 다 표현되어 있죠. 일단 베게너의 큰 약점 중에 한 가지가 원동력을 설명하지 못했던 건데 베게너가 사실은 조력을 달에 의한 조력을 원동력으로 제안했지만 과학자들한테 인정을 받지 못했던 것이죠. 그 다음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이 홈스란 사람이 1928년 홈스란 사람이 멘틀레의 방사성 원소의 붕괴열하고 고온의 지구 중심부에서 멘틀로 공급되는 열에 의한 대류, 열대류 이렇게 해서 매우 느리게 진행되는 이 열대류를 멘틀 대류라고 얘기했었는데 이것도 그 당시에는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음양측신법. 음양측신법에서는 배에서 보냈다가 다시 오는 거, 즉 거리가 왕복거리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시간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음파의 속도를 알고 있으니까 속도 곱하기 시간은 거리인데 이거를 반으로 나누면 수심이 되겠죠. 왕복거리였으니까 그 개념을 좀 이해하고 이렇게 표를 채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몇 개라도 한번 직접 구해 보기 바랍니다. 왼쪽에서 한두 개, 오른쪽에서 한두 개라도 그대로 적지 말고 그리고 그래프로 점을 찍어 보세요. 그림을 보고 대충 치지 말고 이 값을 근사값으로 해서 그래프에 찍어서 한번 표현해 보기 바랍니다. 그 다음엔 해저 지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빨간색은 대륙 주변부, 그 다음에 파란색은 좀 깊은 심해저 지형을 구분해서 표현해 놓은 거고요. 여기 이렇게 보면 해령을 중심으로 해령 쪽에서는 지열이 많이 나고요. 거기서 멀어질수록 나이가 많아지는 걸로 표현해 놨습니다. 구분을 해봤죠. 물론 이제 나이가 많을수록 이제 바다에 형성된 게 오래됐으니까 그 위에 퇴적물도 오래된 퇴적물이 쌓이겠죠. 퇴적물의 두께도 두꺼워지겠고. 그 다음은 헤스의 해저 확장설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특히
이 해저 확장설에는 대서양 중앙 해령의 수직으로 배열된 변환단층에 의해 어긋나는 사실이 이제 밝혀졌는데, 이 바로 변환단층이 해양저 확장의 중요한 증거가 되겠죠. 자, 이 변환단층에는 천발 지진이 일어나고 있는데, 사실은 천발 지진이 우리와 가까운 곳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더 위험한 지진입니다. 화산 활동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기 빨간색 부분이 해령이 되겠고, 요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변환단층이겠죠. 요 빨간색을 중심으로 이 판은 왼쪽으로, 이 판은 오른쪽으로. 근데 여기 빨간색을 중심으로, 해령을 중심으로 얘는 여기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 이쪽으로 가는 해저하고 이쪽으로 하는 해저가 두 개가 있다 보니까 가운데 부분이 어긋나게 되는 것이, 이게 바로 변환단층이 되겠죠. 사실은 해저 확장에 대한 요 내용은 많은 친구들이 그래도 뭐 암기하듯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 고지구 자기에 대한 부분들을 많은 친구들이 어려워하고 있어서 한 번만 더 여기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구에 막대 자석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 때, 다시 한번 얘기하면, 지금은 북쪽이 S, 남쪽이 N으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그런 자성을 갖고 있는데, 물론 여기서 약간씩 움직이기도 합니다. 위치가 바뀝니다. 또한 바뀌다가 어느 순간 N과 S가 바뀝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정확히 아직 모릅니다. 그냥 그런 현상이 있는 걸 발견해내고 찾아낸 겁니다. 관측을 통해서. 자, 그러면 이때는 지금과 같은 경우에 자기력선이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여기가 N이 되고 이쪽이 S가 된다면 자기력선이 또 이런 형태로 되겠죠. 반대로. 그러면 여기 붉은 시기에 형성된 것과 여기 초록 시기에 형성된 것들이 만약에 여기 암석이 이렇게 있었다 그러면 서로 그때 당시 형성된 게 다르겠죠. 예를 들어서 자, 빨간 암석은 지금과 같은 정상자기 상태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면, 자, 마그마일 때는 자기력 선에 따라서 배치되지 않겠지만 이 마그마가 용암을 거쳐서 점점 분출해서 식습니다. 식다가 퀴리 온도에 도달을 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성분들이 자기력선의 방향에 따라서, 즉 자철석이라든가 하는 자성을 띤 성분들이 이렇게 배치됩니다. 자기력선에 따라서 나란하게 배치가 됩니다. 이때 이렇게 배치될 때 자기력선이 가는 방향을 따라서 이렇게 배치가 됩니다. 자기력선이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배치됩니다. 그런데 녹색 시기, 즉 역전 자기 시기에
역시 마그마에서 냉각되면서 퀴리 온도에 도달한 암석 속의 자석체 성분들, 즉 자철석 성분들은 자기력선이 이렇게 가니까 얘들도 이렇게 배치가 되는 겁니다. 자, 이걸 기본으로 해서 자, 여기를 보겠습니다. 여기 이 부분. 자, 그 다음 여기 이 부분 보면 지금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지금과 같은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즉 정상자기일 경우입니다. 여기에 지금 선생님이 역전자기하고 정상자기를 반대로 표시해 놨네요. 요거는 지금 여기에 정상자기, 요건 두 개 바꿔 적어 주세요. 영상을 안 보고 적은 친구들은 나중에 이걸 가지고 확인할 수 있겠네요. 요건 선생님이 지금 반대로 표시해 놨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이 시기에 만들어진 거지. 빨간 거 같은 시기에. 그러다가 시간이 흘렀는데 이건 분출은 계속 일어나고 그 다음에 오랜 시간 지난 다음에 나와 있던 용암은 이렇게 녹색과 같은 이 방향으로 정렬되는 거죠. 자기장이. 이걸 반복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바로 고지구자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요거는 여기에 있는 그림을 중심으로 선생님이 좀 정리 또 메모도 좀 더 해봤습니다. 이거는 1학년 때 여러분들이 배웠던 내용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여기가 한 요 부분들이 한 70도 정도가 되겠고 여기에 이렇게 한 부분을 여기 한 150까지도 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멈춰놓고 메모할 게 있으면 메모하기 바랍니다. 용어에 대해서 모르는 좀 어려워할 것 같아서 이거 하나만 좀 설명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호상열도. 호상열도는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알류산 열도라는 것이 있고요. 여기에 일본이 이런 형태로 있습니다. 이것들은 여기를 중심으로 점을 찍으면, 예를 들어서 여기를 중심으로 점을 찍으면 마치 이렇게 원의 모양으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데, 열도는 섬이 줄지어 있다는 뜻이고 호상은 원의 호의 모양이라는 뜻입니다.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호상열도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자, 18조 진북과 자복, 그 다음에 지구자기장과 복각 이런 내용이 있는데 한번 쭉 봐주기 바랍니다. 지금은 진북과 자복이 약 11.5도 정도 틀어져 있고요. 다르게 틀어져 있게 됐고
그러니까 자북 이렇게 축을 얘기하는 겁니다. 축을. 그러니까 이게 진북이라면 자북하고 자남을 연결한 요 각도가 11.5도란 얘기입니다. 자, 편각과 복각에 대한 설명이 있고요. 여기서 보면 요 그림만 좀 잠깐 설명하도록 할게요. 여기가 진북이고 자북이라 치면 나란하게 있는 A 지점에서는 편각이 0이 될 테고 그 가운데에 있는 D는 180이 되겠죠. 그리고 B보다는 C가 더 크게 되겠죠. 각도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걸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잔류자기를 보면 편각은 암석이 만들어질 때 지리상 북극과 어느 방향으로 있는지 방향에 대한 것이고요. 방향. 복각은 얼마나 북극과 떨어져 있는지 거리에 대한 겁니다. 거리. 그걸 알 수 있겠죠. 자, 이거의 포인트는 지자기 북극은 어느 시대든 간에 같은 시대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면 안 되겠죠. 이렇게 같은 시대잖아. 요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다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를 맞추려면 대륙을 이동시킬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동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 내용에 대해서 여기 간단히 밑줄 쳐봤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나왔던 퀴리 온도가 여기 나와 있죠.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그러니까 요게 퀴리 온도면 냉각되면서 요 온도에 도달하는 요 순간부터 자기력선에 따라 배열된다는 얘기죠. 지구 자기장의 방향으로 좌화된다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다음 20조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요거 하나만 손에서 간단하게 좀 그려봤어요. 여러분들도 좀 가능하면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이렇게 직접 한번 그려보기 바랍니다. 점점 대서양이 넓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제일 빠른 곳입니다. 최대는. 자, 이렇게 표시해 봤어요. 해령 해구 변환단층에서 이렇게 힘이 생기는 거, 판의 원동력에 대해서, 판 이동의 원동력에 대해서 표시해 봤고요. 그리고 힘의 크기를 한번 비교해 본 겁니다. 하와이 얘기가 나오는데요. 한번 보세요. 자, 평정에서 한번 메모 좀 해주세요. 그리고 핫스팟. 자, 여기 이 부분을 보면 제일 먼저 생긴 게 1번이라 치고 맨 마지막에 생긴 게 7번인데 여기 1번부터 4번까지 그리고 4번부터 7번까지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걸 알 수 있죠. 1번이 여기 있었으면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되는 거는 판이 이렇게 이동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먼저 생긴 1번이 여기다가 1로, 여기다가 1로, 여기다가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한 거니까요. 이렇게 이동한 거고, 그 다음에 4번부터 7번 사이를 보면 역시 이렇게 이동한 겁니다. 그래서 두 개의 화살표가 나오는데 이 두 화살표를 비교해 보면 이 화살표가 먼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얘가 먼저, 그리고 이 이후에 연결해서 이렇게 가는 형태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점선처럼 평행사변형이 완성되겠죠. 즉 열점을 이용해서 판의 이동 방향과 속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열점은 판의 경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또 다른 플룸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게 되죠. 그래서 상승하는 뜨거운 플룸, 하강한 차가운 플룸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거는 지진파 단순 촬영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내게 된 사실이죠. (25쪽입니다) 자, 그 내용을 좀 정리하고 있는데 상부 멘틀의 운동과 플룸 운동을 복합적으로 하여 지구의 운동을 설명하고 있죠. 자, 28쪽에는 활화산, 유화산, 사화산 기록에 대한 부분입니다. 마지막 29쪽 문제 풀이하고 내용 정리인데 여기 보면 판 구조론이 그러니까 대륙이동설하고 판 구조론하고 같은 이야기다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대륙이동설이 등장하고 이것과 연결해서 멘틀 대류가 설이 등장하고 해저확장설이 등장하고 결과적으로 그것들이 정리돼서 판 구조론으로 정비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